아미, 메종 키친의 스톤, CP 컴퍼니, 톰 브라운, 몽클레어, 버버리, 백화점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저렴하게 수입을 해오죠. 이게 보시면은 다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엄청 많습니다. 네. 1000만원어치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일부 들어온 거고, 몽클레어 패딩 같은 거 300만원짜리 갖고 와서 한 10장 팔면 3000만원 이상 보통 매출 나오니까 수량은 적은데 더 재미있고 손도 덜 가고. 제 거 아미 구입하셔서 가품 판정 나오잖아요? 저거 형사고소 하세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입 명품 유통을 하고 있는 밀라코TV의 밀라코입니다. 애 등원시키러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수입 명품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명품을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해와서 저희가 판매도 하고 거래처에 납품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등원은 이렇게 매일 시켜주시나요? 네, 애기 어린이집 처음에 영세방 갈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등원시키고 있고, 와이프가 지금 또 교육 중이에요. 2달 전부터는 하원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어떤 거 수입하시는 거예요? 아미, 메종 키친의 스톤, CP 컴퍼니, 톰 브라운, 몽클레어,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가 납품을 하는 것은 브랜드가 더 다양하죠. 뭐 비비안 웨스트우드, 프라다, 구찌, 셀린, 디올, 에르메스도 저희가 유통을 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백화점보다는 저희가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하게 수입을 해오죠. 그게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수입 방식인데, 총판권이 없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부티크로부터 수입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구조를 병행 수입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업체의 규모가 어떻고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는지 정도는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하죠. 가장 좋은 게 나한테 맞는 브랜드를 잘 유통을 해주고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해주는 부티크를 찾는 게 진짜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갔다 와. 명품 사업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19년 3월에 시작을 했죠. 건설회사 계속 다니고, 마지막에는 자동차 회사 다니다가 친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좀 잘 되고 있었고 도와주겠다 권유를 해줬었죠. 19년도 연말에 그 친구랑 어떻게 보니까 좀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건이 거의 싹 끊겨버렸죠. 제가 이제 해외 거래처가 있거나 국내 거래처가 아직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였는데 그때 계산서를 못 받았어요. 그 업체들로부터 받아야 될 게 1억 8천이 남아있었어요. 그 해 매출이 높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로 분류가 돼서 물건은 끊겼는데 건보료랑 국민연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와이프도 육아휴직 중이었어요. 아기는 태어났지, 진짜 가장이 됐지. 부산에 도매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한 4시 정도 일어나요. 그럼 바로 부산 가요. 저 물건 좀 받고 싶다라고 하고 도매업체들 인사 가고 부산 몇 바퀴 돌고 올라오는 길에 대구 좀 들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포장하고, 밤에는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 좀 미팅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진짜 이악 물고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딸은 지금 만삭이고 이제 애기 태어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와이프한테 되게 고마운 부분은 제가 힘들 때 저를 단 한 번도 타박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든 시기에 뭐라도 해보려고,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가 성남FC라는 축구팀 홈구장이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 길바닥에서 관중들한테 물건 팔려고 노점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외근 나가거나 이랬을 때 주문 들어오면은 어머니 아버지랑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제 사무실에 와서 포장하고 서포팅을 많이 해줬었고, 그리고 저한테 계산서를 안 해주고 이랬던 친구가 내가 그러면 얼마 줄 테니까 이제 그럼 이걸로 퉁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더러운 돈 받지 말라고, 그 사람은 이게 면죄부가 되는 거고 오빠는 그냥 수긍해버린 사람이 되는 거다,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복직한다, 그러니까 받지 마. 우리 와이프가 되게 강하게 좀 많이 저를 잡아줬었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명품 이제 하시니까 선물도 자주 해주고 그러시나요? 하자 들어오는 거. 맞아요. 농담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납품 나가야 되는 건데, 맨투맨이랑 가디건류인데 10만원대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1000만원어치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일부 들어온 거고 계속 물건이 들어오고 있죠. 몇 개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한 500개에서 700개는 나가야지 좀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맞추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저는 20만원 중반 정도를 보통 평균 매출 금액으로 잡거든요. 20만원 중반에서 한 700개 하면은 대충 매출이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서 저희 수익이 20에서 30 사이로 저희는 보통 잡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순실 씨인데 여기 발가락 튀어나오고 이 에르메스는 이제 올해 수입하면 안 됩니다. 에르메스 까레 스카프, 이거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헬렌 카민스키 모자, 샤넬 클래식이거든요. 플리스 플리츠, 이거는 이제 사망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업계에서 고소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나오면 매출 주나요? 명품 업계를 좀 희화시키니까 명품인 사람 약간 허세 있고 약간 이런
그런 컨셉이잖아요. 좋지는 않겠죠. 여론이 무서운 게 저도 약간 톰 브라운이나 원래 스톤 아일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문신국밥 돼지충 약간 이런 몰아가잖아요. 뭐 사람. 근데 저는 그래서 안 입어요. 못 입어요. 안에 그림 있는 거 아니야? 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할까봐. 그래서 명품 잘 안 입으려고. 명품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명품처럼 안 느껴질 것 같거든요. 저는 명품을 명품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옷이구나. 실은 물건도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 거래처가 여기 근처에 있으세요. 근처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많이 갖다 드리고 인사도 할 겸 항상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거래처는 몇 군데나 있으신 거예요? 큰 유통을 하는 회사부터 작은 일반 소상공인 업체들까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좀 있긴 한데, 서로 카테고리나 이런 게 파이 싸움이 너무 심하지 않게 하려고 잡하면 잡하, 여자면 여자 거, 남자 거, 그래서 크게 겹치지 않게 좀 여러 카테고리로 많이 나눠놨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용달비 아껴야죠. 자, 물건 왔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제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의류보다는 네. 자파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류 비중이 좀 적죠. 이거는 작년도 상품 같은데 맞나요? 예, 네. 남아있는 거. 품번무늬가 작년도 상품이고. 지금 어디 가시죠? 잠깐 백화점에 가야 됩니다. 주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어제 저희 백화점 매니저님한테 부탁을 해놨고 지금 포장이랑 다 해주셨다고 해서 받으러 갈 거예요. 병행 수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해소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미를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요새 카카오톡이나 뭐 웹사이트 보시면은 아미 1+1에서 반팔티 9만원, PKT가 막 8만원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아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베트남으로 돼 있고요. 수입해오는 곳이 다 미국으로 돼 있어요. 관세랑 부가세만 낸다고 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거기 문구에다 이 상품은 병행 수입 상품이기 때문에 리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림이나 스타렉스나 그런 데 보냈을 땐 이건 가품 판정이 뜬다는 뜻이거든요. 전 대놓고 말해요. 우리 상품으로 리셀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한 번에 20-30장씩 사가 주시는데 빨리 순환 돌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재판매를 못하게 막고 대량으로 구입을 못하게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품 구분하실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감와요. 그리고 아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업체들 거 저희가 만져봤거든요. 퀄리티가 달라요. 일단 한번 빨아보면은 질이 아주 아작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아미의 퀄리티는 너무 안 좋아. 가품을 사셔서 퀄리티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은 신뢰도 싸움이 크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번 입고되는 상품마다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상세 페이지에다가 리뷰하고 있는 거를 항상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대표가 얼굴 까고 올려놨는데 설마 가품 팔겠어?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해온 수입 신고 필증에 대한 거를 오픈을 해서 올려둡니다. 소비자분들에게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제 거 아미 구입하셔서 가품 판정 나오잖아요. 저거 형사고소하세요.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제가 수입해오는 업체들 물류나 유통 과정도 많이 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백화점 오시면 뭐 하시는 거죠? 신상들을 많이 둘러봅니다. 프라다나 보테가나 신상들이 보통 많이 DP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품이 이제 잘 나가고 판매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부티크 리스트에서만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하고 사이즈도 가늠이 안 됐던 거를 매장에 오면은 아무래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재질 같은 것도 직접 와서 좀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못 와도 3번 오는 것 같아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류 보관하는 곳인데 위에는 이제 거의 다 모자들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모자들이 좀 입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번에 상품화가 끝난 아미 가디건입니다. 보시면 저희 거 태그를 다 이렇게 꽂아놨죠. 검수 끝내고 저희가 이렇게 다 커팅 다 해놓고 이쁘게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한데 몽클레어 강아지입니다. 물렸습니다. 강영욱도 안 사고 내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발 구매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투맨류랑 긴팔류들이 좀 입고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반팔 PK. 대표님 그럼 초보자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어떤 제품 하는 게 좋을까요? 공간에 대한 제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파류를 좀 추천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이런 반팔 같은 경우는 1년에 팔 수 있는 달이 3달밖에 없고, 패딩이나 아우터류 같은 경우도 1년에 팔 수 있는 달이 기껏해 3-4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절을 타는 아이템보다는 365일 꾸준히 나가는 상품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자파류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년을 2번으로 나눠서 SS는 1월부터 6월, FW는 이제 7월부터 12월 이렇게 보는데, SS 같은 경우는 1, 2월에 반팔이 들어오면은 판매되는 시기는 5월부터 거의 시작해요. 6월이나. 보관해야 되는 텀이 좀 깁니다. 근데 FW 같은 경우는 8, 9월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거의 9월부터 바로 나가요. 킵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SS 때 돈 버는 것보다는 FW 때 사이클을 좀 잘 돌리면은 한 해 농사를 되게 잘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W가 아무래도 마진이 훨씬 더 크죠. 객단가도 크니까. 몽클레어 패딩 같은 거 300만 원짜리 갖고 와서 한 10장 팔면은 3천만 원 이상 보통 매출 나오니까, 수량은 적은데 단위가 비싸면은 또 아무래도 더 재미있고 손도 덜 가고. 명품 하시는데 다른 일반 제품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병행 수입은 아무래도 리셀이나 다른
다른 상품들보다는 내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게 장점이고, 매장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수입을 해올 수 있고 매입을 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기를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S적인 부분을 무시를 못 하는데, 명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는 플랫폼에서 필터링을 어느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넘어왔다 악성 CS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응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더 안겨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심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티셔츠를 여름에 팔았어요. 남편이 반품을 할게 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면 되는, 다시 마포집으로 보낸 거예요. 소비자 반품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이기도 했고 제가 포장을 정말 꼼꼼하게 해서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냈냐면 반팔 티셔츠 동그랗게 공처럼 만 다음에 우체국에서 파는 제일 작은 박스 있죠. 수셔 박아서 보낸 거예요. 택도 다 휘어졌고 옷도 망가졌고 그러면서 막 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푸사가 아들 사진이 있거든요. 갑자기 제 아들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눈이 뒤집어졌죠. 제가 실제로 차를 몰고 갔어요.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건드리는 그런 건 제가 못 참아요. 저는 그냥 마인드셋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퇴근하는 길에 뭘 먹고 싶은지 생각한 다음에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놔요. 싹 샤워를 해놓고 완전 뽀송하게 해놔요. 그리고 아들과 와이프랑 같이 오늘 그냥 하루 일과 얘기하고 우리 거실에서 우리 아들 저랑 같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저도 마인드셋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키즈 명품 가맹점입니다.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요새 잘 나가는 이제 보보쇼즈, 또 요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브랜드고, 몽클레어, 버버리, 구찌 같은 상품들, 이건 봉뿌왕 상품이에요. 여기는 이제 스톤 아일랜드나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이 좀 명품 매장에서 사는 거랑 여기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또 매장 대비하면은 거의 한 60% 정도대 가격으로 좀 판매되지 않을까? 30-40% 이상 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 부티크에서 전량 다 갖고 오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막 버버리 입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입는 연령이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명품을 입혔던 부모님들이 또 보세를 입히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키즈 명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마진율도 성인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다. 저희 여기 피크닉 정품 판매처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무실인데 짠 거 하나도 없이 급으로 온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 대표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진짜 깔끔하게 보관하셔. 이게 딱 제가 알려드렸던 그대로 딱 상품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검수한 다음에 택까지 달아서 상품화를 완벽하게 해놓고 고객한테 바로 발송 나가게.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안 하고 부티크로부터 받았을 때 그대로 내보내던가 주문 들어오면 그때만 하기 바쁜데, 이 대표님은 항상 이거 각 잡아두고 이렇게 항상 하시더라고. 진짜 꼼꼼함이 눈에 보여. 이거 사이즈마다 다르니까 이건 또 이렇게 해두신 거고 맞죠? 네, 이거는 이제 변색될까봐. 변색될까봐. 와 진짜. 와 이제 한창 여름이니까 이제 의류들 반팔 이렇게 좀 많이 매집을 해두셨고, 360을 나가는 자파들이나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 좀 해두셨구나. 여기 프라다 여기 이렇게 좀 있고 이렇구나. 이건 몽클레어 박스였고. 해외에서 받아오시잖아요. 좀 주의할 게 있을까요? 먹튀 업체들이 좀 많죠. 지구 반대편에는 갑자기 어떤 업체가 물건 받고 싶다고 막 연락이 와서 돈도 막 보내주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 문 닫을 마음이 있거나 악한 업체한테 연락이 가면은 실제로 먹튀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인들을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유럽에서 한국인이 에이전시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물건을 공급한다고 한다? 저는 사실 절대 거래 안 합니다. 제가 새로 거래를 할 때는 기존의 제 거래처들한테 그 업체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7월에 나갑니다. 체코, 이탈리아, 스위스 갑니다. 작년에 처가 때 아버님, 어머님, 처형네까지 다 같이 이제 유럽에 갔었어요. 저는 이제 일정 보고 관광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는 정말 쉬러 갔거든요. 그때 저도 좀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체코에 그 맛있는 족발이 있대요. 체코 맥주랑 같이 해서 좀 먹고 이탈리아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스위스 넘어가서 좀 쉬다 오려고 합니다. 가족도 이렇게 다 같이 가려면 비행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비행기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거의 사용을 해요. 마일리지가 쓰는 것보다 모이는 게 더 많이 모여요. 이제 거의 프레스티지를 타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는 좀 남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명품 사업의 약간 장점 아닌 장점? 그거랑 모든 백화점 VIP 되는 것, 딱 그 정도는 이제 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보통 사무실 어떤 업무 하시죠? 하루 출고되거나 입고되거나 제가 엑셀로 다 해놓고 외국 거래처에 송금할 거 송금 처리, 부가세나 관세 이런 거 내면서 잘 통관이 될 수 있게 뭐 이런 핸들링 업무, 이제 은행 업무 시간 전에 외환 송금을 해야 되거든요. 외환 송금하려면 은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은행을 가셔서 물론 하셔야 되는데 몇 번 거래하시다 보면은 은행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다 알아서 하라고 해줘요. 이거 송금한 다음에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송금했던 이력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예요? 유로죠. 아 저희는. 유로예요? 얼마 정도인가요? 하나로 하면 이게?
한 1,600원 정도, 4,800 정도 성금. 한 번에 4,800씩.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관부가스 배송비를 추가로 또 납부를 하죠. 하루에 몇 건씩, 주에 몇 건씩 이렇게 송금을 합니다. 관부가스 이런 거 내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크게 의류랑 신발 같은 건 13%, 나머지는 이제 드는 자파료들은 8%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FTA가 돼서 만약에 원산지와 적출국이 EU 상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가 되고요. 한국에 도착할 때 부가세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환율은 어떤가요? 요새 그나마 좀 떨어져서 여기서 매매 기준율로 보시면 안 돼요. 송금 보낼 때 기준을 봅니다. 1,579유로 정도. 내가 수입을 언제 어떻게 송금하느냐에 따라서 또 원가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3건을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이 인보이스 3건을 보내줍니다. 송금을 다 하고 나면은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송금 완료 처리했다고. 여기 보낸 송금 내역 조에 보면은 나간 게 이렇게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저는 캡처를 땁니다. 보여주는 용이니까. 보통 외환 송금이 확인되는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송금을 했다라고 보내주면 아무래도 걔네들도 준비가 좀 빨라지고 이제 배송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거래처한테 송금을 했다 보내야겠죠. 이 3개 캡처했던 걸 여기다 이렇게 보냅니다. 송금 한 개 여기 이렇게 다 가잖아요. 네. 이미지가. 영어로 보내는데 이거 다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요, 팝하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무조건 다 영어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다 이탈리아어로. 아, 이거 이탈리아어예요? 네. 이탈리아어 할 줄 아세요? 차오. 이제 어디로 가시죠? 하원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애 인계하고 저는 다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밤에는 이제 서류 업무나 부티크와의 소통, 또 마무리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야죠. 그래서 보통 퇴근 시간이 평일에는 한 12시에서 1시 사이 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삶에 되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에 넘치는 제 삶을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사업적인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100억 매출 한번 찍어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명품 사업 하시면서 바뀐 점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부모님부터 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시간이 더 늘어난 거에 만족을 하고 있고, 금전적인 거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버는 상황이 됐죠. 네. 물론 처음부터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는 집을 자가로 살게 됐고 추가로 또 집을 하나 더 샀어요. 분당에. 아까 보셨던 제 사무실도 다 자가입니다. 자산 증식이 좀 되었다? 그게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부동산은 아니니까. 서울 오늘 재밌게 놀았어? 아빠는 다시 회사 가야 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업이 처음부터 절대 잘 됐던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도 많았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티면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항상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와이프,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진심으로 좀 전달하고 싶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고 가장으로서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수입한 남자 밀라코였습니다.